국립극장은 1950년 4월 29일 지금의 서울시 의회가 있는 부민관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후 대구, 부산 시대를 거쳐 지금의 남산 장충동에 자리 잡은 것이 1973년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 꼭 50년째가 되는 해인 셈입니다. 국립극장은 이 남산 이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종의 노래 월인청각지곡인데요. 작품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박인건 국립극장장님, 박범은 작곡가 겸 지휘자님, 국수호 안무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 세 분을 무대로 모시고 작품에 대해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자리한 연사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건 국립극장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범은 작곡가 겸 지휘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수호 안무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세종의 노래 월인청각지곡은 국립극장의 3개 전속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합창단, 서양 오케스트라까지 총 출연진만 300여 명에 달하는 대형 작품입니다. 남산 이전을 기념하면서 그동안 국립극장이 쌓아온 창제작 역량의 총 집결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인데요. 먼저 박인건 국립극장장님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작품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다 이러나? 날씨도 추우신데 이렇게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오늘 손 선생님도 감기가 걸리셔서 참석 못하셨고, 우리 또 박 선생님도 지금 아직 감기 기운이시고, 저도 있고, 그러니까 감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그 세종의 노래라고 이 월인청각지곡은 이제 국립극장이 남산 이전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입니다. 국립극장이 처음 부민관에서 탄생해서 명동, 대구 등을 거쳐서 지금 이곳 남산 장충동에 뿌리 내린 것이 73년입니다. 올해로 꼭 50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립극장 강점이 자체 예술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대를 직접 제작하는 무대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사실은 이렇게 올바르게 어떤 프로덕션 시스템을 갖춘 극장이 국립극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산 아마 이전서부터 이게 공연예술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해 주는 게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국립극장이 창작예술의 거점으로 탄생한 지 50년 되는 해인데, 그동안 쌓아온 우리 창작 역량을 모두 보여드릴 만한 공연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모두 극장장이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제가 취임한 해가 남산이 좀 5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50주년 이 사업을 뭘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스태프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한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박범은 작곡가님하고 손진채 연출가님, 그다음 국수호 안무가님 이렇게 세 분이 사실 국립극장의 모태부터 이제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리 잡은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국립극장이 오늘날 이렇게 같이 성장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하고 우리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해서 걸맞는 작품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민간예술단체도 대거 참여를 해서 서양 오케스트라, 합창단, 그래서 전 장르를 망라해서 새로운 준비를 했고요. 기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무래도 작품에 대한 소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작품 소개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저는 다시 한번 이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법은 작곡가 겸 지휘자님이 작품에 대한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부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심했었던 2년 전에 박혜진 시인과 인연이 닿아서 이 월인청강지곡 노랫말을 받아서 아무 조건 없이 곡을 작곡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나름대로 아마 제가 쓴 곡 중에서는 제일 긴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시가 노래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았고 또 길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고민은 21세기의 월인청강지곡으로 만들자라는 의견에 따라서 노력은 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야 이게 21세기의 월인청강지곡이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뭐 단순하게 지금의 우리의 소리로 엮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을 바탕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소리, 지금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소리 중에서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선율, 그리고 역시 이 곡 자체가 백성들을 위해서 쓸 것이고 쉽게 노래를 부르도록 훈민정음이 많이 알려지도록 이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역사성도 생각을 해서 쉽게 이해되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엮어봤습니다. 작곡가들은 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곡을 써놓고 나면 항시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뭐 수정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국립극장 측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셔서 영광스럽게도 극장 장춘동 오픈한 지 50주년 작품으로 이렇게 또 선정을 해 주셔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만은 또 부담도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칸타타입니다. 교성곡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시이기 때문에 그 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소리로 표현하느냐, 이런 칸타타는 역시 소리로 쓰는 소설이다. 소리로 써가는 줄거리를 소리로 표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래 자체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소리로 이야기를 해본다 하더라도 이해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술적으로 좀 더 돋보이고 이렇게 하려면 좀 종합적으로 이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제가 개인적으로 첫 번 작곡할 때부터 했습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들 테니까 친구가 연출을 해주고 친구가 안무를 좀 해주고 해서 이것이 칸타타지만 좀 이렇게 볼거리가 있는 그런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이렇게 도움을 줘서 이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이 작품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분한테도 많은 부담을 제가 준 것 같고 음악이 시원찮아서 뭐 연출하는데도 힘이 들고 안무하는데도 힘이 들고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짜증스러운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열심히 만들면 그래도 음악만 연주하는 것보다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제 자신이 고맙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악관현악이 중심이 됩니다. 국악관현악 때도 많이 악기도 개량되고 연주력이 많이 늘어나서요. 아주 지금은 현대 음악까지도 다 연주를 할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기 자체가 이렇게 긴 시간을 다양한 이런 소리를 하모니를 만들어내려면 좀 부족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명, 35명 정도의 서양 악기를 활용을 했는데 서양 악기가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족한 쪽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로 최초로
한양 합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보안양악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같이 현장에서 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합창은 어차피 벨칸토 창법으로 부르는 합창이고 사성부 합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공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담당을 하게 하고 또 창극단이 이제 주로 이 독창곡들, 중창곡 이런 걸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건 될 수 있으면 우리적인 가락으로 창법으로 그래서 벨칸토 창법과 판소리 창법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원래 곡을 썼을 때는 주인공을 소프라노하고 테너 그리고 우리 판소리 남녀 이렇게 4명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라노하고 벨칸토하고 우리 판소리 창법하고 어떻게 이걸 같이 혼합해서 좀 더 좀 풍성한 그러한 성악곡을 한번 연주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에 창극단이 전체 다 음악을 맡은 바람에 모든 것을 다 솔로로 나오는 곡들은 전부 창극단이 판소리의 그런 독특한 선법, 발성법을 인용해서 지금의 창작곡을 노래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합창은 벨칸토 창법으로 혼성 사부 합창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음악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이번 공연에 국립극장의 모든 전속단체가 참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름다운 춤 사이로 이번 작품 활용점정이 될 안무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국수 안무관님 모시고 작품에 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50주년을 맞이해서 국립극장에서 새로 출발하는 기분으로 이 작품을 하게 된 것이 더 저한테는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이 1973년 3월 1일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국립무용단 1호 군대를 갔다 와서 1호 남자 무용수로서 그 월급 받는 남성 무용수 1호입니다. 그래서 국립극장이 저를 키워준 본태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송범 선생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딱 계셔가지고 제가 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하는데 그 저의 모든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50주년을 맞는 이런 큰 대작을 안무를 맡게 돼서 감개가 무량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극장장님과 우리 친구들한테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연 이렇게 그 대본도 보고 악보도 보고 또 이 그 음악을 들어보면 이 유교 사유에서 세종이 왜 이 불교의 세존을 빌어서 자기 세존 소원왕후 부인한테 보내는 그 사랑을 이렇게 몇백 수의 시를 지어서 그 바쁜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이 작품을 남겼을까가 제일로 저는 관심을 두고 봤는데요.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이 소원왕후한테 보내는 이게 시지만 결국은 백성을 생각하는 어떤 그 인내천의 정신으로 백성에 다가가려는 세종대왕의 사랑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를 짓게 했고 어린 청강지공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낳지 않았나. 결국은 그렇게 귀결되어져서 제 움직임도 우리 국립무용단들이 너무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랑 그리고 부딪힘 그리고 내위와 외위를 통한 그러면서 화합이 되는 어떤 인간의 본 모습에 이렇게 절인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음악에 비해서 몸이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극장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당초 이 자리에 손진책 연출가님이 참석할 예정이셨습니다. 그런데 독감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전달해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연출에 대한 짧은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연사석에는 자리하지 않았지만 조연출을 맡고 있는 서정환 님이 객석에 있어서 연출에 대한 부분 중 연출님의 생각을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질답 시간에 대신해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연출님은 이 작품을 사랑에 초점을 두고 연출을 하셨다 라고 밝혀주셨고요. 조선 최고의 커플이라고 하는 세종과 소원항우, 세종의 훈민정음을 퍼뜨리려고 했던 애민정신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담으려고 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소리와 음악을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추후 연출님과의 인터뷰 혹은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홍보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전달해서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 분의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모부의 임효정 기자라고 합니다. 국립극장 50주년 기념작을 하게 된 걸 축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칸타타 형식의 이번 작품이 사실 지금 이전에 국립합창단의 훈민정음이라는 지금 작품으로 전국을 10개의 도시를 거의 순회하고 최근에 이제 링컨 센터의 공연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간의 일부 작곡가들이나 대본가들은 이게 국립극장에서 50주년 기념작으로 하면서 좀 이게 훈민정음과 유사한 카피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된 이 작품으로서의 차별점이랄까 그런 점이랑 하고 이 작품이 50주년 기념작인데 지난번 레퍼토리 시즌에 발표도 하시긴 했지만 얼마나 준비 기간을 하셨는지 뭔가 좀 새로운 작품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 준비가 충분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스태프회의를 통하고 또 우리 박범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사실은 사회가 너무 좀 양분돼 있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정치적이나 또는 이념적으로나 과거보다 자꾸 이렇게 소위 혼돈과 그다음에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이 월인청강중의 세종대학교에서 이 한글을 그때 만들어갖고 전파했을 때 양반이고 유학자들이 왜 한자를 쓰는데 이걸 만들어갖고 복잡해 상당히 아마 그때 당시도 이분법으로 복잡했던 걸로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때의 종교가 사실은 불교였고 또 이 불교 전에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거를 한글로 하면서 뭔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우선 우리는 맨 처음에 화합하자 그 연말이고 그리고 사실 이 국립국악당이라는 자체가 전통하고 현대를 조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통에 맞춰서 우리가 50주년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화합이라는 어떤 주제를 내걸고 그리고 과거부터 이 극장에서 빛을 내시는 세 분의 스타를 찾아서 하는 모습이 좋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우리가 뭐 훈민정음이든 그 앞에 여러 가지 칸타타도 여러 가지 뭐 작품들이 많은 거는 별도로 생각을 하면서 50주년 행사의 특별한 주제는 화합으로 하자 해서 이제 이 세 분을 모시고 하게 된 배경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는요. 제가 부임한 게 3월 8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부터 회의 들어가갖고 한 달 동안에 계속 작품 또 뭐 우리 스태프들은 제가 이제 서양음악 전공에다가 주로 또 무슨 오페라나 뭐 이상한 거 할까봐 오히려 겁을 좀 먹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또 박범 선생님이 당초에는 여기를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기뜸도 듣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뭐 상고초려의 심정으로 그래서 5월부터 저희가 접촉을 했고 그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취임해갖고 뭐 보고 받고 정신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 4월부터 준비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별화되는 작품의 특징이 뭐 시어터 잘 안 들리거든요. 차별 이 작품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유사한 이제 카피가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작품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 그러니까 연출님이 아까 뭐 시어터 뮤지컬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작품의 어떤 특징이라는 부분을 뭐 음악과 무용적인 측면에서 좀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우선은 저희가 이제 차별화대한 물론 칸타타라는 내용은 알지만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중심으로 해서 창극단, 무용단 세 개 단체가 같이 협업하는 것이 첫 번째 옵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세 단체가 협업하면서 민간 단체도 같이 들어가고 소위 동서양의 만남을 한번 유도해 보자 해서 저희가 그 서양 악기 또 서양 합창단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차별화도 이건 별개 얘기 될지 모르지만 제가 박 선생님 처음 만나뵙고 이 작품 하면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조건을 단 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조건은 뭐냐면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연말에 나인 심포니 하니까 불교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나인 심포니를 왜 나랏돈 갖고 하냐 해갖고 결국 나인 심포니가 캔슬되는 하마터면 그것도 또 이분법이 될 뻔했죠. 기독교와 불교에. 그래서 이 곡을 만들 때 불교의 어쨌든 바탕은 불교라는 거 있지만 그것이 어떤 표교라든가 불교를 이런 거는 좀 배제를 해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박 선생님이 받아들여 갖고 그래서 그러면 제목도 세종의 노래로 하자.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어떤 너무 불교식 쪽으로 가서 불교를 찬양하거나 불교를 포교하는 데가 되면 제가 그걸 입장이 난처해갖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제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차별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시스의 박주영 기자입니다. 박범은 손지측 국소 선생님 50년 전부터 국립극장에서 활약하셨던 세 분의 스타로 선정되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소 선생님은 남성 1호 무용수로 시작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박범은 선생님과 손지측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 세 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계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국립극장 원년 멤버로서 50년 동안 국립극장이 어떻게 변해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박범은 선생님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50주년에 제가 작곡한 곡이 연주가 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50년 전에 제가 어린 나이에 국립극장 장춘동 국립극장 개관 작품을 2작품을 작곡을 했습니다. 하나는 송범 선생님 안무의 별의 전설이라는 무용곡이고요. 무용극이고 또 하나는
이진순 선생님이 연출하신 수궁가입니다. 예, 수궁가 창극을 그 당시에 국악관현악 40명을 오케스트라 피트에다 넣고 전체를 오선 악보로다가 곡을 만들어서 판소리가 중심이 됐지만 제가 직접 주의를 하고 라이브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창극을 국악관현악이 반주하면서 연주한 건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수성가락으로 몇 명이 반주를 하는 건 있지만 그게 관현악으로 한 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무용도 그 별의 전설이라는 곡도 녹음으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무용 그때 아마 저 대표적인 그런 작품으로 선정이 돼서 아마 국 선생도 출연하시고 그래서 인연이 그때부터 저는 국립극장하고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인연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무용극은 아마 대부분 제가 작곡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작품을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면서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을 5년간 맡아서 나름대로 이끌어왔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세계적인 우리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깊은 인연에서 이것이 다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럴리경제 고승희입니다. 저도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 박범은 국소 선생님 그러면은 아주 젊은 시절에 처음 보고 지금까지 계속 인연이 이어져 오신 건데 처음 만났을 때 20, 30대 때는 서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또 지금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다 그때도 친구고 지금도 친구입니다. 그 제가 성장할 때 이 박범은 선생의 곡으로 항상 주인공을 했고 하다못해 이제 썰물이라는 82년도에 제가 대본을 쓰고 송범 선생님이 안무를 하시는데 박범은 선생이 그때 마침 무사시노 음대 대학원에 저 유학을 갔어요. 일본에. 그랬을 때 제가 쫓아갔어요. 대본 작가니까. 쫓아가서 일주일을 있으면서 썰물 대본을 놓고 그 밤새 그 다디미방에서 그 작품을 논하면서 그 곡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음악이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왜냐하면 신디사이즈라는 지금의 현대음악이 한국에는 없을 때인데 일본은 있을 때였고 마침 무사시노에서 유학하던 박 선생님이 그걸 전공으로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썰물이라는 음악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그 신디사이즈가 울려 퍼져서 관객들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역사성이 있고 또 지금 손진책 연출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거의 30대 때부터 손진책, 박범은 국소는 이런 작품 외에도 국립극장 외에도 여러분 마당놀이 아시지 않습니까? 36년을 같이 해마다 그 작품을 해와서 마당놀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던 장본인들이라서 정말로 뜻깊은 예술적 동지가 되고 있고 미래도 어떻게 노추하지 않으면서 살 것인가 하면서 걱정하는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제가 첨언을 하면요. 요번에 이 월인청강지곡 준비 기간도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랫동안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곡을 급하게 그냥 서둘러서 이 50주년 기념 작품을 만들려고 막 서둘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2년 전에 이미 곡은 완성이 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이고요.
우선 작곡이 먼저 나와야 뭐가 되니까 그래서 저 준비는 오래전부터 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 세 사람이 모인 거는 작품을 하나 놓으면 무용을 할 때는 저한테 물어보고 손재석이한테 물어보고 제가 곡을 쓸 때는 손재석이한테 물어보고 국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공유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작곡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오케스트라 곡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칸타타나 이렇게 마당놀이나 이렇게 대본이 있어가지고 곡을 쓰는 것은 서로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 안에 극도 들어있고 춤도 들어있고 그 스토리를 전부 소리로 만들어서 소리로 먼저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곡을 쓰다가 계속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서로 그렇습니다. 또 연출할 때도 감히 다른 연출한테 작곡가가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도 얘기하고 또 음악도 여기는 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셋이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자기 이렇게 상대 전공 분야를 같은 전공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긴 곡을 어떻게 이걸 잘 이게 만들어질 것인가 저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이 두 친구의 덕분으로 이게 무대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지영 기자님. 네.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박범은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그 어린 청강지곡의 추윤진이 이제 굉장히 313명이 되는데 그 313이라는 명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합창단이 113명이면 굉장히 사실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로의 천인교향곡도 사실 천명 다 서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313명 그게 의미가 뭔지 궁금하고 어쨌든 이제 무용도 해야 되고 하게 되면은 보통 칸타타 할 때는 사실 오케스트라가 무대 위에 올라가야 되지만 이거는 아마 무대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에 넣을 것 같고 무대 위에는 그 오케스트라 다 위에 넣나요? 근데 사실 칸음장이 지금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게 무대 완전히 꽉 찰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들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사실 판소리라는 건 이제 화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판소리 국립창극단 단원들은 다 솔로 역할을 하고 합창이나 중창은 다 합창 서양 음악 쪽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인원수가 많다는 걸 가지고 뭐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립관현악단 국악관현악 연주자가 60명 정도 됩니다. 거기 서양음악 하는 게 35명. 거의 1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오케스트라가 아닌데 이거를 그냥 안 치면은 그러니까 무대를 좀 이번에 구성을 좀 해서 이 작품하고의 어떤 그 분위기가 좀 맞게끔 무대 디자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오케스트라가 들어가고 합창이 다 들어가고 그 양쪽 사이드로 무용이 움직일 수 있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모든 걸 다 외워서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창극단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은 악보를 보고 하는데 서서 합창을 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멤버들하고 같이 앉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처럼 합창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전부 다 앉아서 합니다. 그렇게 놓고서 양쪽으로 이제 무용이 등장하고 이렇게 솔리스트들도 앞에나 뒤에나 옆에나 자유스럽게 아마 그렇게 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이 중심이지만 종합적인 어떤 그런 볼거리를 만드는 걸로 지금 손진책 선생이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6페이지에 보시면 평면도가 저 박동호 선생 디자인으로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젤로 중심에 있는 그 타원에는 그 국악관현악단과 서양교향악단이 100여 명이 앉게 돼 있고 양쪽에 그 아파트처럼 현대식으로 쭉 돼 있는 거는 전속 합창단과 전문 합창단과 일반 합창단 5개의 합창단이 앉게 돼 있고 무용수는 들락거리면서 이 타원형의 하나라는 인간의 하나의 중심 그 음악과 춤과 소리와
한국의 그 공연 예술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악이라는 차원에서의 삼각관계가 여기에 존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막은 전부 다 그 양쪽 막들 다 올려놓고 이렇게 그 현대적으로 감각적으로 박동호 선생 디자인으로 해서 전체가 다 무대에 올라가 있고, 지금 오케스트라 피트가 지금 하얀 원이 있는 끄트머리 선이 오케스트라 피트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객의 이 앞에 1m 앞에 관객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굉장히 그 친근감이 있으면서 300여 명이 전체가 다 아울리는 무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합창 단수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게 교성곡이다 보니까 노래를 위주로 해서 이게 이번에 합창이 합창이 한 150명쯤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냥 데모 테이프이 돼 있어서 들려지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곡으로 이번에 박범은 교수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문화투데이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박범 쌤 이 작품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칸타타와 우영, 대형 이제 지금 무대를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이 정도 스케일을 하려면 사실은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 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처음부터 만드셨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고요. 두 분의 그 국소 쌤과 손지철 쌤을 연출과 각각 무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불교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박혜진 그 씨가 흰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소현왕후를 석가 세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불교적인 그 색채와 또 사랑을 중심에 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표현하는데 특히 중점을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 궁금하고요. 질문이 조금 많네요. 초연을 지휘하신다고 했는데 초연만 지휘하시고 나머지 지휘는 누가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분에게 있어서 이 작품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질문을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딴소리를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맨 처음에 경복궁에서 이걸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야외에서. 그런데 원체 이게 스케일이 커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이나 아니면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공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관현악단에 5년 동안을 이끌어왔고 가족 같아서 국립극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게 선정이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불교적이라는 거는 이 어린 청강지공 자체가 부처님의 일대기예요. 세종대왕께서 그때 유교가 북교였는데 소원왕후가 원체 불심이 강했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뭐냐, 이게 석포상조를 그래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부처의 일대기를 제일 잘 아니까 부처 얘기를. 근데 그 소원왕후를 그렇게 사랑했으면서도 어린 청강지공에서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냉정하신 분이라서.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가사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할 필요 없는 거고, 어린 청강지곡이라는 자체를 노래로 만들어 보는 건데, 주제를 요번에 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이것을 세종대왕이 직접 무대에서 노래로 쓰는 거예요.
어린 청강지곡을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하고 소원왕후가 안내를 하는 것처럼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노래하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죠. 다음 스토리를 노래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 자기도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식으로 손지책 연출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맨 처음에 저는 작곡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다 나눠서 노래를 하기로 한 걸로 했는데 이왕 이걸 만들려면 세종대왕하고 소원왕후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린 청강을 쓰는 걸로 가자. 역시 여기 연출 연극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런 거 좋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이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곡은 써줬으니까 이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11명이 창극단 단원들이 나오는데 누구한테 어떤 곡을 넣어줄까 그래서 세종대왕하고 소원왕후는 정해놓고 또 세조는 이제 그 주인공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불러야 할 노래는 본인이 해야 하니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단원들한테 그때 이렇게 해서 나눠서 노래를 부르는 걸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어린 청강지곡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스토리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지휘는 이거를 저도 이제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맡기고 싶고 그러는데 이것만은 제가 해야겠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도 또 하나 연주회를 했는데요. 이제 마음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나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 어린 청강 지휘를 3일간 무대 연습에 3일간 공연이거든요. 그럼 6일 6번을 하는데 연습을 한 번 더 하면 12번을 하게 되는 거란 거죠. 하기 전에 연습을 하면. 근데 이게 건강상 걱정이 좀 돼서 특별히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공연할 때요. 그때 아마 이거 지휘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제 제자들도 지금 그러잖아도 대학에 있는 제자들은 혹시 선생님이 3일 중에서 한 번은 좀 이게 시켜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저한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